2023년 작년이죠. 작년에 퇴직한 5060 세대 600명을 조사했는데 10명 중에 6명은 은퇴 후에 생활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지독하게 가난한 노후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걸 모르는 사람은 결국에 현대 노예나 마찬가지예요. 쉽게 말해서 이제 나이를 먹고 은퇴를 해도 마음대로 쉴 수 없는 끔찍한 세상이 온 거죠. 노후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의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떤가요? 젊은 시절을 욜로로 살고 흥청망청 소비만 했던 사람들일 것 같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현재 가난한 5060 대부분은 몇십 년을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요즘은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그 은퇴 시기가 더 앞당겨지고 있다고 하죠. 빠르면 40대, 최악의 경우에는 30대도 조기 은퇴를 당한다고 해요. 그럼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은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하는 선택이 대부분 자영업을 선택하게 되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영업 폐업률은 또 90%에 육박합니다. 평생을 남 밑에서 월급 받으며 시키는 것만 했던 사람들이 본인이 혼자 음식에 마케팅에 서비스까지 혼자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타깝지만 망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렇게 대부분 사람들은 회사 밖에서 계속되는 실패의 연속에 당장의 생존에 눈을 돌리게 되고 진입장벽 없이 쉽게 돈 벌 수 있는 거 어떤 게 있어요? 배달이나 대리운전, 노가다, 상가차 같은 걸 하게 되죠. 일단 입에 풀칠은 해야 되고 가족은 당장 먹여 살려야 되니까요.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곳으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릴수록 어떻게 돼요? 시장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니까 경쟁은 계속 높아지고 버는 돈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거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이 인플레이션의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게 될 거고 은퇴 시기조차 마음대로 못 정하고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요. 진짜 요즘 밖에서 뭐 하나 사 먹으려고 하면 손이 덜덜 떨리는 수준인데 돌이켜보면 물가는 늘 오르기만 했죠. 짜장면도 1988년도에는 700원이면 먹었는데 요즘에는 7,000원, 8,000원은 줘야지 먹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사장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그럴까요? 아니죠. 정확히는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짜장면을 보면 알 수 있지만 돈의 가치는 무려 30년 만에 10배나 낮아지게 된 거고 만약에 30년 전에 1억을 가지고 있던 사람은 1억이 1,000만 원이 되어 버린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돈의 가치가 마이너스 90%가 됐다는 거죠. 왜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더 가난해지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돈 게임 위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저축을 하더라도 여전히 살기가 어렵고 악착같이 사는데도 집 하나 사기가 어려운 거죠. 이 인플레이션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해야 내 몸을 지키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워라밸을 주장하고 주 4일제를 원한다? 이거는 스스로 노예가 되겠다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조선시대에는 분명히 신분제도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의 자본주의 시대는 어떤가요? 정말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이건 대부분이 하는 착각입니다. 돈 앞에서도 우리가 진짜로 평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주변을 조금만 둘러봐도 알 수 있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세상을 아주 편하고 유리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불이익은 다 받고 살죠. 아니, 복지제도나 정책이 이렇게 잘 돼 있는 나라에서 무슨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 지금부터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생각이 완전하게 달라지실 겁니다. 조선시대로만 돌아가 봐도 그때 귀족들은 노예를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시키고 온갖 잡일은 다 시켰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수많은 기계와 기구가 생겼고 노예의 생산성은 점점 떨어지게 됐죠. 즉 조선시대만 해도 노예를 데리고 잠을 재워주고 밥을 먹이면서 일을 시키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어때요? 그냥 필요한 일만 시키고 월급을 주는 게 훨씬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먹고 입히고 재워주는 것보다 월급 노예로 부리는 게 훨씬 싸게 먹힌다는 소리예요. 화폐의 가치가 낮아지면서 물가가 상승하니까 노예들한테 화폐로 주는 게 훨씬 이득인 거죠. 왜냐면은 물건은 쓰지 않으면 남아있지만 화폐는 계속해서 찍어내면서 가치가 낮아지기 때문이죠. 그래도 과거 노예는 자유가 없지만 지금의 월급 노예는 자유라도 있지 않냐 싶으실 텐데 아니죠. 사실은 다를 게 거의 없어요. 왜냐면 월급을 못 받으면 여행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쇼핑도 마음대로 못 하겠죠. 그러니까 월급이 없으면 그나마 누릴 수 있는 그 작은 자유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매일 아침에 가기 싫은 회사를 가고 퇴근도 마음대로 못
못하고 억지로 야근을 해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돈 때문에 견뎌야 되고 내가 보기 싫은 사람들을 억지로 돈 때문에 얼굴을 마주치면서 일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진짜 자유가 맞을까요? 법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부자와 서민 사이의 격차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는 신분제로 넘을 수 없는 벽을 만들었다면 지금의 자본주의 시스템은 보이지 않는 벽을 세웠죠. 근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월급 노예보다 더 문제인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계속 제가 얘기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살면 그냥 열심히 가난해지는 거랑 똑같아요. 왜냐면 월급이 오르는 속도보다 인플레이션의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요. 30년 만에 짜장면 가격이 10배나 오른 건 바로 인플레이션 때문이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면 가격이 오른 뒤에는 다시 내리는 걸 본 적이 없죠. 왜냐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물가가 안정될 일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평균적으로 2에서 4% 이상 매년 물가가 상승했는데 여러분 월급도 매년 그 정도 오르셨나요? 대부분은 동결이거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회사를 안 잘린 것만 해도 다행일 거예요. 그럼 월급은 그대로일 때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소리가 당연히 절로 나오겠죠. 그리고 집값은 또 어떤가요? 월급으로 1억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데 1억이 있어도 이제는 집 하나 못 사는 시대가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서민들이 살기 힘들다고 하면 또다시 선한 명분인 척하는 정부는 정책으로 또 돈을 풀 거고 풀린 돈 때문에 화폐 가치는 더 하락할 거고 집값은 또 상승하게 될 겁니다. 결국 반복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서민들은 보이지 않게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인플레이션이 꼭 나쁜 게 아니에요. 이거를 잘만 활용하면 오히려 기회가 되기 때문이죠. 적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돈 게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돈을 벌면 소비를 하는데 먼저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을 먼저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산이라고 하면 대표적인 건 부동산, 금, 비트코인이 있죠. 이게 대표적인 인플레이션 해칭 수단이기도 하고요. 근데 딱히 낭비도 하지 않는데 월급을 받고 생활비를 쓰고 나면 남는 게 없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바로 돈을 버는 양을 늘려야 되는 겁니다. 보통 쉽게 떠올리는 게 배달이나 알바, 퇴근하고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은 내 시간을 팔아서 돈을 버는 거라 최저시급을 받는 게 대부분일 거고 그렇게 되면은 버는 돈이 한정적일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도 없다는 게 제일 큰 문제죠. 그래서 부업을 해도 좋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쌓이는 걸 하시는 게 더 좋아요. 예를 들면 유튜브도 좋고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 아니면 작은 온라인 비즈니스도 도전해보는 것도 좋겠죠. 특히 어떤 일을 하든지 본질에 집중해야 되는데 몇 번 깔짝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대부분이더라고요. 리스크 없이 해볼 수 있는 일들은 진입 장벽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초반에는 리턴이 거의 없어요.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하는 법을 터득하는데 꽤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존재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잘 되진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사람마다 재능이 다르고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건 공감하실 거예요. 어쨌든 이런 걸 잘 하는 법에 대해서도 나중에 영상으로 또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있냐는 거죠. 저같이 내 몸 하나만 챙겨도 되는 2030이라면 시간이라는 자원을 넣어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할 수 있겠지만 만약 먹여 살려야 되는 가정에 있는 중년 가장이라면 이야기는 또 달라집니다. 이때는 선택 하나하나가 큰 리스크로 다가오겠죠. 주어진 시간도 부족하고 무엇보다 당장 소득이 절실한 상태일 때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라도 젊을 때 빨리 내 몸값을 높이는 일이나 쌓이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는 돈들을 또 돈을 버는 데 사용하는 거죠. 생각보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50대 후반부터는 소득은 줄어들고 지출은 많아지는 시점인데 만약에 이때까지 자산에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지 못하면 은퇴하고 쉬지도 못하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게 되는 하루살이 인생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한테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골든타임이요? 제 몸값을 높이고 자산을 쌓고 수익 파이프라인을 늘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요. 저는 매달 버는 돈을 늘리기 위해서 남는 시간에 유튜브도 하고 있고 그리고 제 본업 말고도 또 다른 돈 버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는 돈의 대부분은 자산에 투자하고 있는데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냐면 지금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에 많은 비중을 싣고 있습니다. 코인 하면 아직도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도 예전에 코인으로 크게 한탕 벌어보겠다고 해서 돈도 꽤 많이 날렸던 적이 있는데 해외로 보내기에도 유용하고 보관료도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수수료도 거의 없죠. 그리고 최근에는 비트코인 ETF도 승인되면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기도 하죠. 그렇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면 변동성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시 금리 인하에 미국 대선까지 겹치면서 많은 돈이 풀릴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하는 사실이죠. 이럴 땐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돈을 벌게 할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빚 관리를 제대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작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오늘 영상을 정리해보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돈이 없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벽 때문이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신분 제도를 통해서 노예를 통제했다면 이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을 통해 우리의 자유를 통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얼마나 제대로 이해하고 잘 활용하는지에 따라서 돈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데, 먼저 내 시간을 팔아 돈을 버는 월급 노예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 몸값을 높이거나 수입원을 다양하게 늘려서 버는 돈의 양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번 돈을 다 소비하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자산을 먼저 사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죠.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도 미래에는 돈 걱정이 아니라 보이지 않았던 인플레이션에서 진짜 자유를 얻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